TV 김호중의 뉴욕 타임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봉주의 PSI.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로 착각을 하는데 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를 무슨 본부장 시켜놨는데 그건 이름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띠껍대는 그러지 마세요. 하던 대로 해야지. 당에서 아주 심각하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의원들 한 50명 이제 모였어요. 우연히 출판기념회 때. 국회의원들이요? 아니면 원외위원장이요? 국회의원들, 원외위원장, 전직 의원들까지 해서 네. 한 50명 농내 출판기념회 할 때.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사회를 일치 안 본다, 거긴 사회를 봤어요. 하도 친하니까. 정봉주가 사회 본다고 그러니까 눈도장 찍으러 온 의원들도 좀 있고. 그 사람들 현역이고 의원님은 전직 아닙니까? 아니, 박지원 대표가 자꾸만 제 뒤를 졸졸 쫓아다녀요. 이거 방송 나가야 되는 거. 쫓아다니면서 정의원 이리 와봐, 정의원 이리 와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에 꼼수 다운받은 거 그거 보면서 나 이거 날마다 듣고 있어. 근데 박지원 대표는 전 정말 좋아합니다. 박지원 대표를. 감각이 있죠. 네. 박지원 대표가 원내대표일 때 한나라당이 제일 불편했어요. 지금 당대표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박지원 대표는 저는 왜 좋아하냐면 일단 야당이 뭔 줄 알아요. 야당은요, 저쪽에서 동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면서 씹고 조지고 뜯고 바꾸고 그래야 돼요. 그걸 아무도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박지원 대표 혼자 하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사고가 무척 젊습니다. 이 삶의 행동 양식이 젊어요. 이렇게 박지원 대표를 계속 칭찬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제가 그날 소개할 때도 그랬어요. 소개할 때도 민주당에서 제일 젊은 의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아니잖아요, 지금. 한번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이라니까. 그래요.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그 얘기를 옮기는 거예요, 제가. 싸워야 된다, 야당은. 당연하죠. 야당이 왜 있어? 지금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죠. 어제 또 우윤근 법사위원장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저를 싹 골목으로 데리고 가더니, 정의원, 걱정하지 마. 내가 정의원을 지켜줄 거야. 지켜줄 게 뭐 있어? 국회의원도 아닌데. 법사위원장 아니에요. 의미심장한 얘기지.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박지원.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청래 의원이, 반농 반진담으로 제일 감각이 있는 의원이에요. 저하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려놔야 된대. 왜? 요즘은 정봉주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 지역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대, 젊은 애들한테. 그리고 이 얘기를 꼭 붙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언제 끝나요,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다. 그러면서 비례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으로? 예. 근데 다른 의원들이 무릎을 딱 치면서, 야, 그럼 우리 지역 와서 좀 도와줘. 그렇지, 바로 그거. 왜냐면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얘기를 듣고 한 거야? 아니면은 본인이 먼저? 어딘가 들었겠지. 본인은 무슨 자신의. 얘기인지 모르시니까. 자신의 그건 이제 진행자가 해줘. 내가 설명해 드릴게. 예. 길어가지고 자기 자랑.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니? 요즘 점점 길어져. 아까 책 얘기했어, 이분들한테 책 얘기. 지금 폭풍 집히는데 출판사 기절해, 이제. 내용이 너무 좋아졌다고. 말도 안 됐습니다. 비례가 뭐냐면, 각 자기 지역구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거 말고 이제, 득표율에 따라서, 지역구 없이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거예요. 비례대표. 득표에 비례해서 준다고 해서.
비례대표를 주거든요. 근데 의원님은 알다시피 지역구에 있잖아요. 공릉동, 월계동. 있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 진짜 국회의원이에요, 사실은. 비례는 이제 일종의 명예직이고,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면 비례는 인정 안 해줘요, 잘. 힘도 없어요. 왜냐면 비례 다음에 자기 지역이 없으니까 어느 지역을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래 지역구 있는 데다가. 그럼 원래 거기 터줏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 다음에 지역구로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근데 의원님은 이제 지역에서 해서 지역에서 한 사람이 계속 지역만 해요. 자기 지역 기반이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비례가 되면 자기 지역만 챙기지 않아도 되거든요. 비례는 비례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줘요. 1번은 무조건 되죠. 민주당 정부사님 규모면 1번부터 10몇 번까지는 무조건 되는데 내년이면 15번까지 완전 안정권이죠. 비례를 주면 지역에 가서 자기 지역을 커버하는 대신에 전국을 돌 수 있는 거죠. 전국을 돌아서 그 득표율을 높이면 자기는 지역과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의원에서 비례로 간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이때까지. 내가 알기로는 없죠. 없죠. 헌정사상.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전무후무해.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머리를 써서 정봉주 전 의원을 정치 흥행사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구 행사에 사실 잘 안 오거든요, 사람들.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 누군지 이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봉주는 안다 이거지, 이제. 그러면 그 사람, 마치 왜 박근혜 전 대표가 맨날 불려가잖아, 어디에. 박근혜 전 대표 보러 온 사람들 덕분에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죠. 얼굴 팔려고. 그 청부 흥행사의 역할을 지금 민주당,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뭐가 지역구를 하느냐. 이 머리가 돌아간다면 비례대표를 줘서 비례대표로, 당선을 확정한 다음에 사실상 다른 지역을 돌며 다른 사람의 당선을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거꾸로 얘기했다 이거죠. 처음으로. 결정된 건 아니에요. 결정된 건 아니고 이러다가 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죠. 그리고 박지원 대표에서 칭찬하는 이유는 박지원 대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 본인이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심 없이는 그렇게 누군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뭔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엔 꼼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움직이면 이제 김원준 총수도 오고 김영민 교수도 오고 주진우도 오고 이제 쫓아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를 만약에 그쪽으로 보내는 이 야당은 민주당 단독 야당이 아니라 이제 뭐 백만밀란, 그다음 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까지 다 묶어버리는 이런 당이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렇죠.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민주당만 하면 우리가 갈 수 없죠. 갈 수 없죠. 근데 이제 통합 야당이 되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그 지역 난리가 나는 거지. 박근혜는 존재감이 없어요, 요즘. 박근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디스해버리면 이제 훅 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의원님 훅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민주당이 이제 어쨌든 지금 요즘의 형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나라당에서 네거티브를 걸었죠. 박원순 네거티브를 들었죠. 박원순 후보 양손 입적인가요? 아까 보니까 양손. 양손에다가 그러니까 양자가 아니라 양손자라는 뜻이죠. 양손자. 그거를 유식한 말을 써갖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족보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형국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박원순 변호사한테 걸잖아요. 그럼 나와서 디펜스 하는 게 다 민주당 인물들이야. 우상호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당에서 우리 민주당 대변인들 또 공격하지. 그래서 박원순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캠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싹 빠졌고 자기 정책 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 네거티브 걸어? 그럼 우리가 민주당하고 싸울게. 민주당하고 싸울 테니까 박원순 후보는 빠지고 너희도 우리 공격해.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형국이 보면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박원순 후보한테 아무리 걸어도 박원순 후보는 대응을 안 합니다. 우상호가 나와서 얘기하거든요. 우상호는 사람들이 보기에 민주당에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구도는 저는 무척 잘 짜여진 것 같고. 이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노회찬이나 예. 심상정이나 유시민이나 이정희 대표 같은 분들이 같이 나와줘야죠. 나와서 거들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예. 이 양반들한테 공간 안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글쎄 이제 그 이게 이제 선거는요 이런 거거든. 중앙에서 공중전 하는 게 있고요. 지역에서 백병전 하는 게 있습니다. 육박전. 근데 이제 막상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중앙에서 공중전은 이제 언론 싸움을 하는 거고, 언론 홍보 싸움을 하는 거고, 민주당의 조직은 바닥에서 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바닥에 48개 지역구로 쫙 뿌렸는데, 민주당 쪽에서 지역에서는 충돌이 없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노원 전체에서 이제 회의하고 그랬는데, 시민사회운동단체나 그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에 다 양보하는 형국이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짜라. 그럼 우리는 우리 민주당에서 좀 섭섭한 사람들 달래고 그 사람들 끌어내는 그런 역할로 우린 가겠다. 근데 다른 지역을 얘기를 들어봐도 평생 2번 아니면 안 찍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당에는. 그분들 설득을 해갖고 나와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 48개 지역에서의 충돌은 없어요. 다만 이제 중앙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변호사가 그런 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재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할 때 주경복 후보가 있었죠. 네. 주경복 후보가 있을 때는 조직이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헤게모니나 이니셔티브를 민주노동당이나 좀 다른 데서 지고 민주당이 참여하려면은 일정하게 이렇게 좀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경복 선거운동할 때 전면적으로 못 뛰었고, 광명 교육감 때는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광명 교육감 때는 시민 교육운동을 하는 시민사회운동 쪽도 있었지만 그쪽하고 민주당하고 잘 화합이 돼서 그때 선거를 세게 붙어줬죠. 그런 얘기를 아마 박원순 후보 캠프 측에서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민주당을 내세워야 된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양보를 했고, 그래서 비율도 쭉 나눠갖고 양보를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무슨 이 떡고물이나 헤게모니 이니셔티브를 갖고 우기거나 고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런 언론엔 그렇게 나왔죠, 근데.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 민주당이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민주당이 이제 욕심을 내서 그런 자리나 역할을 가져간 적이 많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이정희 이렇게 예. 대표되는 다른 정당의 어떤 세력들이 사실은 자리를 깔아주지 않으면 예. 과거처럼 또다시 마치 무슨 이권 싸움이나 예. 아니면은 내가 더 박원순 편에 가까워라는 예. 걸 입증하는 경쟁이 되는 것처럼 보일까봐 예.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어떤 병역 비리 의혹을 예. 제기하면 한 번은 노회찬이 나와서 답변하고 한 번은 유시민이 나와서 예. 이런 분들 말 잘하거든요. 대응하고 한 번은 이정희 대표가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심상정 전 대표가 또 문제 제기하고 그럼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것은 야권 전체가 움직이고 있고 야권 전체가 단순히 그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뭔가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함께 움직이고 있구나. 뭔가 되려나 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부분까지는 배를 못하고 있다 이거. 그거 있어요. 현재 스코어. 그거 의원님이 가서 한번 현역을 50명에 맞먹는 영향력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으로서 박지원 전 대표는 하여튼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박지원 대표는 이번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손학규 대표가 이제 관여하고 깊이 관여하고 있고, 이인영 손학규 대표가 의원하고? 이인영 의원을 박원순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게 손학규 대표 라인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계보에 초탈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계보가 있을 수가 있나? 국회의원도 아닐 때. 아니, 몇 명 줄 서 있어요. 점점 더 서 이제. 아니, 왜 정청래 선언했어. 정청래. 정청래. 내가 다른 데는 안 가도 정청래 지역은 갖고 내 선거운동 꼭 해준다. 계보로 선언했어요? 예. 정봉주를 팔고 다녀야 된대. 제가 그 지역에 대학생 토크 콘서트 이런 거 하면 내가 가기로 했어요. 그 트윗에 날리고, 이게 두 양반의 사이가 그런 관계예요. 정청래 전 의원이 정치로 정봉주 의원을 끌어들였어요. 국회의원으로. 네. 저 과외 선생입니다. 처음 정치 시작할 때 정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이제 거기는 개혁당 노사모로 방방 뜨고 있을 때
그래 가해를 한 5시간 받았어요. 그 힘으로 제가 국회의원 된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얼마나 훌륭한 정치인입니까? 다른 데 가면 네가 과외 중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 이러지. 저하고 완전히 캐릭터가 틀린 사람들,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그냥 유일하게 저만 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을 보고 내가 늘 인정을 해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전 정청래 의원을 욕을 안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강용석 때문에 근데 강용석 그 어딩을 그때 박원순 대표한테 알려줬는데 성추행으로 뺨 맞고 박원순한테 와플이 아니야. 이거 써먹으라니까 왜 안 써먹더라고. 박원순 후보 입으로 그런 하기에는. 아니, 대변인. 멘트가 너무 좋아요. 대변인. 대변인. 그래서, 옆에 줄 서는 사람, 가서 도와줘야 돼, 제가. 도와줘야 되고, 지금 이제 다른 분들 얘기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럼 이인영 의원이 지금 캠프를. 상임선대본부장. 상임선대본부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이 사람들 다 그 선거대책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명함만 있지. 예.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롤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부적연합체 아니에요, 선거가? 네. 이분들을 내가 이 선거 와중에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지금 방송에 나와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이분들의 역할은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이분들이 선대위원장을 맡겨놓고 실질적 역할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분들이 비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문제는 이분들로 대표되는 정파, 그 사람들이 선거대책본부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들어올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뭔가 서운한 얘기를 했었겠죠. 섭섭하다는. 이분들은 그래도 나는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지금 유세나 이런 걸 다 없앴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 젊은이들 만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데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들 이분들 가면요. 이정희 이런 분들 많이 와요. 지금은 내가 이 캠프 내에서 무슨 자리 이런 역할보다도 좀 자신을 낮추고 시키는 대로 좀 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민주당을 자꾸 모셔요. 저도 자리만 주고 자기들끼리 다 회의해요. 저는 왕따야 그냥 계속. 그리고 어디 가래. 그럼 거기 가. 가면 대학생도 한 10명, 20명 밖에 없어요. 저한테 미리 얘기하고 트윗에 올리면 한 200~300명 오지.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은 선거 얼마 안 남고 초단기전이 붙었으니까 이러저런 섭섭한 얘기 다 덮어두고. 그러니까 섭섭한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다기보다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진 않아요. 예. 하진 않는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캐릭터는 정봉주한테 배워야지. 정봉주는 안 줘도 가서 막 하잖아요, 그냥. 그거는 정봉주 전 의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뜨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칭찬이라고 순간적으로 받아먹어 그냥. 딴 얘기 하다가도 이거 칭찬이다 그러고 싹 바꿔. 근데 이분들한테는 어차피 당 대표들이기 때문에 전직 대표들이고 정파를 그렇죠.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꾸로 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역할을 할 수 있게 임무를 주면 열심히 할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뭐 사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대목에서 민주당을 위한, 손학규를 위한 변명을 한마디만 드릴게요.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롤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잘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민주당은요, 계보 서너 개가 묶여있는, 만약 계보가 부딪히고 싸우면 정신 못 차리고 콩가루 주반 됩니다. 그런데 그 계보가 항의하지 못하도록 손학규 대표가 진정성 있게 이번에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이렇게 손 대표나 다른 분들이 진정성 있게 설득을 못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 싸우고 우리 자리가 어디냐, 우리 계보는 무시하냐 이러면서 직구 까불고 그러면서 이게 난장판이 되는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너무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 다음에 후보에도 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우리가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몸을 던져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손 대표의 설득이 먹혔어요. 굳이 나머지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이런 분들에게도 배려하고 할 정도의 역량까지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당내를 설득시키는데 진이 빠졌어요. 그거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는데 이게 이제 이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한 것이 사실 이때까지 진보 진영의 뭐 대통합이니 이런 얘기 했지만 그게 될 거라고 믿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문성문 선배 그거 들고 왔을 때 우리가 조롱했잖아요. 약 올리고. 왜냐하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다시 합치는 것도 어려워요. 원래 같은 집안이었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민주당이니 국민참여당이니
이걸 다 합치려고 해봐요.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안철수 원장 등장하고 박원순 등장하고 이러면서 촉매가 딱 형성이 된다.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도 옛날처럼 하다가는 훅 갈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을 처음으로 피부로 와닿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찬스거든요. 이 찬스에 이걸 잘해야 이분들을 그러니까 심상정이든 뭐 유시민이든 이정희든 한마디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한번 변호해주고 박원순을 유시민이 한번 변호해주고 좋은 구도죠. 이때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막 같이 힘을 모아 이런 걸 보면 뭔가 될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그게 좋은 게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노회찬하고도 손잡고 유시민하고도 손잡고 이정희하고도 손잡고 또 손 대표와 같이 회의하는 모습, 같이 식사하는 모습 이런 게 그림 자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좋냐? 일반 국민들한테도 좋지만 더 먼 장래의 민주당 내부에서 이 통합을 반대하는 민주당 기득권 고수 세력들이 있어요. 민주당 내 꼴통 세력들이 있어요. 감동을 해 왜? 저도 늘상 쓰는 표현인데 이분들이 깨줘야지 민주당이 사는 거거든요.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난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50년대 정도에 만담에서 하던 거죠. 어쨌든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막 손학규 대표가 같이 있으면 민주당 내에서 우리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죽어갑니다.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럼 국민들이 저거 봐라. 너네 유시민하고 손잡으라 그랬지. 이정희하고 같이 하라 그랬지. 저러니까 국민들이 박수 치잖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단지 민주당 내에서 역학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 시대에 거대한 통합이라고 하는 조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조류가 형성되면 지리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들이 쫙 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정봉주처럼 살아야 되겠다. 정치를 정봉주처럼 해야 되겠다. 이분은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찬스인데 이런 거는 자주 오는 찬스가 아니에요. 절대. 이거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러니까 오세훈이 제 절친 오세훈이 시장직을 막 던져버리고 서울시장직을 던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서 아무도 없어. 서울시장 막 던져버리고 안철수가 튀어나오고 박원순이 튀어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게 온 기회라는 거죠. 이런 찬스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내부를 설득하고 민주당이 입은 상처를 다독거리고 그래서 박원순에게 힘을 몰아주려고 하는데 설득과 노력이 잘 됐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인정. 그렇게 보여요. 진정성이 보여요. 네, 잡음도 들리지 않고 보여요. 옆에서 구경해도. 근데 한 가지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늦지 않았어요 아직. 아직 늦지 않았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 늦지 않았냐면 끝났어요. 아직 공식 선거 시작 안 됐어요. 시작 안 됐어요. 그러니까 13일. 그렇죠. 내일부터 시작이거든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13일부터니까. 내일부터 시작. 마이너스 13일서부터. 그러네 13일이니?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여기 땅이거든요. 여기 땅이래. 시작이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몰라. 내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때 13일 이내 이런 모습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뭐 통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리고 앞으로도 방송에 대고 유시민, 이정희 이런 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손 대표하고 머리를 맞대고 손잡고 가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그림으로 딱 잡히잖아요. 그 그림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중요해요. 그럼요. 아니 그래서 손학규 대표하고 유시민하고 노회찬이 같이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게 필요해. 손 대표가 바쁘니까 내가 얘기할까? 의원님은 그 효과가 안 나. 사람들이 내가 민주당인지 몰라. 하도 민주당을 비판하니까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간인 줄 알아요. 당을 만들래 나더러. 돈이 어딨어 내가. 돈이 있어도 하지 마시죠. 그러면 안 되죠. 나지. 그러면 저는 민주당을 개혁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지적이고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손 대표를 만나서 민주당 개혁의 그 카드가 하나 있어요. 민주당을 깨버리는 거야. 그게 당을 깨는 게 아니라 당내의 부패 세력을 깨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당내의 부패 세력을 깨는. 그러면 민주당이 급속도로 이게 개혁이 됩니다. 두 번째,
그 결과로 본인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얘기를 해줘서. 나는 뭔지 알지. 실질적으로 손 대표가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안 만난다 그래도 지금 이제 역할은 이미 다 픽스가 됐어요. 이제 실무적 역할은. 그래도 캠프에 불러서 같이 점심 식사하고 우리가 특정하게 업무적 배려를 못해서 죄송하다. 같이 식사 한번 하자. 그럼 쭉 부르는 거예요, 이분들을. 점심시간에. 배려를 줘야죠. 아침에 조찬하고. 그리고 카메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설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런 마음의 벽이 있었다고요, 다들. 그렇죠. 유시민, 손학규,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 또는 이 각 정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조승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걸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제 이분들을 개개인적으로 다 보면,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때 손학규 대표가 나서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유시민 손 들어준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유시민 후보가 됐잖아요. 손 들어줬다기보다는 유시민 됐죠. 후보가 그럴 따낸 때 거죠, 그 부분에 그때는. 대해서 유시민 대표는 손학규 대표한테 일정한 고마움을 갖고 있죠. 심상정 마지막 손 대표 유시민 손 들어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다 부채와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요걸 틀로 엮어야 되는 건 사실 민주당이 해줘야 되는 그렇죠. 역할이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유시민 대표가 와가지고 나 좀 일 좀 시켜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깨달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인영 의원한테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 이인영 의원이 얘기해갖고 이건 안 되는 거. 이 정도로 고도의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과 결단력은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인영 대표가 이인영 대표래. 이인영 본부장이 이렇게 하면 되죠. 상임본부장이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님들 몇 분 모시고 조찬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모시는 거지. 카메라 들이대고. 그럴 때 카메라 들이대면 유난 친한 척하고 귓속말로 하고 귓속말 하면서 귀에 때가 너무 많아 막 이런 얘기하고. 귓속말 하면서 저런 거 하죠. 점심 때 뭐 먹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제일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귀에다 대고 점심 때 뭐 먹을 거야. 그럼 이제 픽 웃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들이대 진지한 표정 지어. 그럼 진지한 표정 딱 줘요. 그럼 끄떡거려. 그럼 또. 실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놀아요. 실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정치 잘 몰라요,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지금 틀이 만들어지면, 선거를 이기면 바로 야권 통합 논의가 급가속화돼요. 이게 선거를 이기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민주당, 당원도 민주노동당, 당원, 진보신당, 당원 다 필요 없이 큰 틀로 묶어갖고 통합 정당을 만들면서 여기서 지도부 뽑자. 이러려면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참여 경선을 해야 돼. 그다음부터 내가 얘기할게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가지고 휴대폰 이런 거 모바일 투표를 하면은 본인이 굉장히 높은 득표를 통하여 최소한 최고위원 잘하면 당 대표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당 대표는 관심 없고요. 이 안을 밀고 있어요. 저는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모두 다 저지할 생각입니다. 아니, 당 대표 되면 수락연설 이렇게 할까?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그냥 최고위원만 하겠습니다. 당 대표를 하시면 안 되죠, 아직. 그럼요. 사람들이 욕해요. 언젠가 하겠죠, 언젠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천하를 얻을 것이고.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10몇 분밖에 안 되었는데 길게 했어요. 그래요? 네. 내 거 좀 자르지 마세요. 내가 한결을 자르는 수가 있어. 자꾸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고마운 줄은 모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